안녕하세요. 글쎄, 제가 오늘 강의를 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더 많은 전공이신 분들도 많으시고 한데, 저 나름대로 그냥 제가 여태까지 한 활동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이 강의를 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사랑이 담긴 특강에 뭐를 제목으로 할까 하다 보니까 누구나 다 요즘은 건강한 삶을 다들 요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이나 봉사받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건강하게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봉사 활동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제목을 건강한 치유 봉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 연구실인데요. 연구실에 이제 들어오면 아침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그냥 초록색이 이렇게 함께 네, 하고 있습니다. 아, 먼저 인사를 하죠. 얘네들하고. 초록색하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물고기들이 좀 있어요. 그 물고기들이 여기 이렇게 살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보니까 난에 또 이렇게 향기를 품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컴퓨터 뒷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뒷자리에 제가 앉아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의 향기도 맡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화분은 우리 초대 회장님이신 강일구 총장님이 이제 계실 때에 저희 이제 제가 신임 교수로 여기 와서 처음 신임 교수로 왔을 때에 아마 선물을 이제 성경책하고 그때 당시에는 화분을 주셨어요. 요즘도 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주신 화분이 지금까지 제가 이걸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십몇 년이 됐네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이런 초록색과 푸르름, 요즘의 하늘을 보면서 상당히 푸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즉, 건강한 삶을 누구나 다 원한다. 그러면 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는 나 스스로의 건강도 있지만 건강을 찾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가서 봉사하는 그 치유할 수 있는 봉사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러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강의를 원래 이제 10월 말에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앞당겼는데요. 그냥 나름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뭐를 했냐면은, 처음 스타트한 게 이제 저는 라이언스 클럽에서 저는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 라이언스 클럽에서는, 국제 라이언스 클럽에서는 모토가 이제 We Work, 그러니까 함께 봉사한다. 근데 여기 아주 with nature 그리고 for nature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봉사를 하고 자연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가 지금 우리 로타리에 전부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라이언스로부터 저는 이제 출발을 했고요. 저희 딸이 이제 옆에서 뭐를 하고 있냐면 헤비타트 활동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다니면서도 헤비타트를 했고 또 지금 현재도 외국을 나가서 이제 헤비타트 이제 집 짓는 우리가 이제 의식주 중에서 주거 공간을 확보해주는 값진 그런 봉사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런 봉사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했던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달팽이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마크가.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은 국제 슬로우푸드 한국협회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스타트한 거는 슬로우푸드 코리아 한국협회였어요. 그런데 국제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회에서 지역을 이렇게 선정을 해줘요. 그 중에서 우리 한국이 거기에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국제 슬로우푸드 한국협회의 이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국제 슬로우푸드에서는 어떤 모토를 가지고 있느냐? 아까 헤비타트에서는 집을 짓는 거였죠. 의식주 활동에. 여기에서는 음식입니다. 먹거리. 그러니까 굿푸드를 만들자. 그리고 클린푸드를 만들자. 또 페어푸드, 공정한 그런 음식을 만들자.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봉사의 하나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현재에 있는 아주 중요한 자원들을, 그러니까 생물의 다양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종족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다양성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보존 활동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국제 슬로푸드 협회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사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 노아의 방주가 있듯이 이 국제 슬로우푸드에서는 마세 방주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아주 특이한 그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들을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세 방주가 지금 한 30 몇 개가 38개 이상이 지금 지정이 되었어요. 울릉도에 있는 이런 우리 담북장 장들처럼 다양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또 활동한 것 중에 하나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걸 나중에 첨가했어요. 제가 뭐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이상직 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어떤 봉사하는 매체 수단이 되는 게 뭘까? 25일 날 우리가 이제 집짓기라든지 이런 데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제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먹거리에 있어서의 어떤 봉사도 우리가 가장 큰 봉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한국김치협회 또 사무총장을 한 7, 8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엄마와 아이들, 또 중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아빠들, 뭐 국회에 가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이제 김치 체험이라든지 김치로 이제 나눔의 행사. 지금 이제 시간이 언제쯤 됐죠? 지금이 10월이에요. 그러면은 김치의 날이 제정된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11월 22일이 김치의 날입니다. 왜 11월 22일이 김치의 날인가 생각을 해보면요. 11월 하면은 우리가 김장을 담그는 때예요. 김장을 담그는데 그 시간을 맞췄는데요. 11이라는 것은 한 가지 여러 한 10개가 넘는 11가지 이상의 이런 소재들이 모여서 어, 우리 김치를 먹으면 항암, 뭐 면역 기능, 뭐 항산화 기능, 무슨 기능이 좋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배변 기능도 좋고 다들 좋다고 하시는데 그런 앞으로도 밝혀질 22가지 이상의 좋은 효능을 가진 그런 김치다. 그래서 김치의 날을 2005년에 저희가 이거를 공표를 하고 협회 자체 내에서 공표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2021년 4월에요. 법정으로 우리가 요 날을 학교에 우리 교과서에 다 실리고 법정으로 법정 공휴일까지는 아니지만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치의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로타리에서도 시계 봉사를 나갈 때에 한번 김장 행사를 11월 달쯤에 아마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거리에 봉사를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제가 로타리를 이제 보면서 그때도 이제 여러 우리 그 동영상도 보여주시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먼저 들어온 단어는 우리 초아의 봉사 정신이었죠. 남의 이익을 먼저 배려하는 자기심보다는 이런 그 정신을 갖고 제가 과연 그만큼을 할 수 있으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유의 봉사로서 제가 제목을 정해본 거고요. 우리 로타리에서 지금 본다면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의 활동이 질병을 퇴치하자,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 그 다음에 평화를 증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모자 보건을 향상하고 교육을 지원하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바로 뭐냐? 우리가 의식주에 안정이 되면 자기 삶의 안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 건강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거는 엄마와 아기. 제가 박사학위 미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이 모자 영양학 쪽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애정을 갖고 있는데 이런 태생부터 생애 주기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노후까지 시니어 노후까지의 모든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이런 건강하고 같이 매칭이 될 수 있는 봉사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교육도 있겠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고 여러 기관하고 함께 질병을 퇴치하는 이런 사명적인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목인 치유라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큐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큐어라는 거는 우리가 의료, 메디칼적인 하나의 메디칼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거를 이제 큐어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힐이라는 거는 이런 메디칼보다는 의학적인 것보다는 또 약보다는 자연적인 내추럴한 방법으로 나를 치료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치유라고 한다 해서 우리가 힐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은 아가페적인 사랑 아니면은 온전케 하다 뭐 이런 표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힐링입니다. 힐링. 그래서 이 힐링이라는 자체의 어떤 치유라는 거는 심신적으로, 생리적으로 균형을 갖고 정신적으로 균형을 가질 수 있고 심리학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치유를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요즘에 뜨는 단어는 바로 이 치유예요.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농진청이나 농림부랑 일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치유 농업 치유. 아, 요즘 요 자격증을 주는 과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냥 농촌에 뭐 관광을 가기도 하고 농촌에 가서 어떤 체험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의 치유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주는 그런 사람을 양성하는 과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로타리 회원 중에 저를 추천해 주신 안 교수님이 또 우리 천안에 가까운데 이안팜이라고 우리가 팜, 케어팜이거든요. 요즘은 이제 제목 들은 게 뭐라면 케어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팜을 이용한 아니면은 살림을 포레스트 살림을 이용한 자기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가 될 수 있는 게 여러 군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봉사하는 활동도 이거를 접목을 해가지고 봉사 활동에 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교육적인 또 건강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활동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옛날 2500년 전만 하더라도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푸드가 메디시니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푸드가 메디시니고 뭐냐면은 메디신 자체가 푸드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사자성어 식약동원이요 약식동원이다. 식이 약이요 약이 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먹는 것 자체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하나의 의학적인 매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예전에 제가 식용과를 갈 때만 해도 이제 의학적인 분야하고 식품 영양학적인 분야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는데 요즘은 의사 선생님들이 오히려 매체에 나오셔가지고 전부 말씀하시는 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은 푸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먹거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이 먹거리만을 잘 안정화시키고 우리가 잘 그 방법을 알고 치유해 간다면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치유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데 그것을 가는 첫 번째는 어딜까요? 저는 땅이라고 보는 거예요. 땅, 토지. 우리가 이제 6차 산업에서 보면은 1차가 바로 토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2차는 이거를 가꾸고 가공을 하는 거죠. 가공을 하고 3차는 그거를 이용해서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교육의 장으로 옮겨준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하나의 전체적인 이 땅으로부터의 모든 기운을 받아서 우리 예전에 제가 2000년대가 되면 너무 먼 세계라고 우리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1년이에요. 22년을 앞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만큼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2000년도가 되면은 알약 하나만 먹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 우리들은 뭐를 하고 있죠? 다시 그냥 로컬 푸드를 원하고 있어요. 토지에서 난 걸 그날 배송해서 먹을 수 있는 프레쉬한 푸드를 원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땅과 친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활동은 땅의 기원으로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활동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생애 주기 그 계신 분들을 모시고서는 어떤 활동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함께 접목해 간다면 상당히 좋은 융합적인 건강 치유 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WHO에서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인데 요즘 신문에 나온 거 보면은요, 뭐 사망자가 상당히 지금 인구 고령화 쇼크다 이런 표현이 돼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보시면은
30만 명이 돌파했다. 근데요, 38년 만에 최대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을 보면 950명이에요. 그러니까 통계에는 참 미약한 숫자긴 하지만 우리한테는 큰 쇼크가 온 거고 그 쇼크 중에서도 우리한테 오는 것이 바로 고령화거든요. 요즘은 이제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사망자 수만 하더라도 4명 중에 1명이 암으로써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암 중에서도 보면은 남성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폐암, 간암, 대장암 순서로 이제 대부분 나오고 있고 여성들도 제일 먼저가 이제 폐암이 나와요. 그런데 폐암, 그다음 대장암, 그다음에 췌장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여러분들이 환경적인 요인도 폐 쪽으로 있겠지만 대장 쪽에 만약에 눈여겨보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모두 다 에브리바디 다들 대장 쪽에 배꼽 위쪽의 건강을 대부분 생각했어요. 심장, 뇌경색, 뭐 뇌질환 이런 쪽을 많이들 봤는데 이제는 배꼽 아래에 장의 건강을 대부분들 걱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 말은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식품을 먹고 나면은 거의 마지막의 단계가 이 대장이에요. 근데 이 대장 내에서의 환경은 대부분이 균들이 살고 있죠. 이 균이 우리 몸에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치원 아이들한테 좋은 균을 그려보려니까 이렇게 그려놓고요. 나쁜 균을 그려보려니까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유치원 학생한테 굿 그랬어요. 그러니까 균을 그리려면은 뭐 비피더스균이나 대장균 그리려면 되게 어렵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 아이의 상식에서는 좋은 거와 나쁜 거의 개념이 잡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 이 대장 내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함께 사는 것 중에서 좋은 균의 매체를 더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좋은 균의 매체를 많게 해주려면 뭘 많이 먹으면 좋느냐? 우리 대장 내에 환경을 개선해 줘야 돼요. 그 환경 개선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 요즘 뭐 프리바이오틱, 프로바이오틱 많이 들어보셨죠? 발효식품이에요. 이 발효식품은 김치나 뭐 막걸리나 여러분들 이런 식초나 이런데 이렇게 보면은 유산균이라고 우리가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산균. 이거는 다들 약간의 산성을 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성이 조금 많아지면은 대장 내에 무슨 균이 많이 사냐면 유익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뭘 만들어주면 좋을까요? 그냥 좋은 균을 넣어줘도 좋겠지만 좋은 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 식품을 만들어서 주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들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저는 김치전도 뭐 우리 된장, 고추장, 요즘은 이제 장문화협회에서도 봉사를 하지만 바로 장 쪽으로도 우리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다들 들어서 아시긴 하겠지만은 우리 발효식품을 여러분들 다들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은 심근경색증이 이렇게 거의 4배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협심증의 발생도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원인들은 대부분이 우리 주위의 환경적인 요인, 음식, 그다음에 운동 이걸 거꾸로 하면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함께 해나간다면 나 스스로의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개 정도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면요. 어느 그 바이오벤처의 사진이에요. 아주 저한테는 감명스럽게 60이 넘으신 분이 창업을 하신 분인데요. 노화와 관련된 질병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바이오벤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플이라는 어떤 유전자가 이제 우리의 뇌에 경색이나 치매나 이런 거를 낮을 수 있다 하는데 지금 이 배경이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기에 돌처럼 보이시고 이게 숲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차의 윈도우 브러쉬예요. 그래서 그 윈도우 브러쉬가 이렇게 스쳐가면서 누구를 많이 생성이 되냐면 푸른색을 많아지게 한다. 우리의 뇌 건강을 좋게 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바로 바이오 벤처 쪽으로 많이들 신경을 많이들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린 바이오 분야의 5대 산업이라고 하면은 이런 메디푸드, 메디칼적인 푸드, 그린 바이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어떤 그 종자 산업도 있겠고 여러 동물 의약품도 있겠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아까 말한 유산균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함께 엮어져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나라의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해보자 하는 것은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그림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찍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디바이드 했어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이 김치에는 단순한 김치로 존재를 하지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갖가지 소재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소재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좋은 역할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맛배기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식품들이 이 끝에는 뭐가 돼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뭘까요? 이거는 알약입니다. 알약.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면 동결건조시켜서 알약으로 만들어서 약처럼 전환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이오벤처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늘을 아주 큰 육종 마늘 2통을 여러분들이 먹으려면 지금 요거 한 6알 정도 되는 게 이 마늘 2통 여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시대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현재 식품 자체는 식품으로도 존재하지만 이것이 바이오로도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이오로 가고 있는 좋은 소재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의 치유 개념으로 해서 우리 봉사하는 데에다가 함께 녹아들어서 하면 어떨까 해서요. 나름대로 이 정도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박수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질문 있으신 분은 우리 강 교수님께 질문 한두 분 해주시죠. 임원복 교수님, 네.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옛날에 우주인들 식품 보고서 식사할 때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도 바쁘고 힘들어서 그런 알약이나 이런 간단한 무슨 인스턴트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참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네. 앞으로 그럼 이런 쪽으로 지금 산업이 더 이제 발전한다는 말씀인지 우리가 네. 보통 이제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네, 양면성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아까 슬로푸드처럼 보존해야 되는 가치성은 우리가 보존을 하고 또 이것이 부가가치를 올리는 하나의 약품과 같은 아까 메디푸드라고 메디푸드. 그랬죠. 메디컬 쪽의 전환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양면성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한 분만 더 질문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김수일 교수님 뭐 질문 있으신가요? 건강들 잘 챙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다들. 예. 정찬구 교수님 들어오셨어요. 저기 환영합니다. 정찬구 교수님. 아까 들어오셨었는데, 예, 네. 말씀이 없으시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강순화 교수님께 참 많이 배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특강을 해주신 강순화 원장님께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